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10년도 넘는 고물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내 집에는 냉장고 하나 들여놓을 공간도 부족한데 아유 저 옆집에는 거실이 그냥 운동장만 하다든가, 항상 이거는 뭐냐 그럼 자기가 늘 부족한 마음을, 즉 말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게 식신이에요. 그러면 식신이 없으면 마음을 먹고, 식신이 없으면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식신이 없으면은 인성이 식신을 생각하는 거죠. 식신이 없다는 얘기는 인성이 크다는 얘기세요. 그렇죠? 인성은 마음이고 식신은 마음을 먹는 그러한 부족한 마음이 식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마음을 먹거나, 식신이라는 게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은 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먹거나,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 있으면 참 좋겠죠. 식은 뭐예요?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생을 해야 돼. 비견이 항상 생을 해라. 관은 네 신분이 높든 낮든 네가 유지를 하려면은 역시 생을 받아라. 생을 해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청맹리처럼 청하게 살아야 된다. 너 행복이 거기에 있느니라. 역시 생을 해라. 인이 청결치 못하고 탁하면 하루하루가 매일 불행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인성이 잘못되면은 흔히 우리 선생님 말씀에 말을 빌리면 쫓기는 듯하고 졸리는 듯하고 취한 듯하고 비틀거리는 듯하고 아픈 듯도 하더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증명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하더라 라고 했으니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인성은 마음이에요. 인성은 아는 척 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모르는 소리만 하더라. 모르니까 숨더라. 증거는 없는데 무엇을 하더라가 있어요. 뚜렷하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잘못한 것이 많은 것이 바로 인성인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사예요. 한 집안에 한 사람에게 당겨야 될 이 세 가지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안 되거들랑 두 개만 하고, 두 개가 안 되거들랑 하나만 하고, 하나도 안 되면, 셋 중에 하나도 안 되면 남한테 그냥 붙어서 살면 돼요. 근데 왜 대장짓을 하려고 해요? 하나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명리학을 접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개념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상생상극, 그리고 오행과 육신의 일반적 상식과 어떤 그 생활인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간에 있는 것이고 육신은 인간간에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식신이 근이 있다면 굉장히 불행해요. 식신이라는 그릇이 커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그러면은 근이 있으면 그 식신을 가서 채워야 되나 빼야 되나 이런 문제죠. 빼고 나서 채워야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식신이 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관이 재생관으로 왕하라고 했더니 관이 근으로 스스로 왕해서
그 신분은 남이 인정해준 명분의 신분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분이죠. 그러면서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위한다 그러고, 그렇죠? 위정자들은, 밑에 사람들은 위정자들을 욕하면서 막 무시하고 욕해요. 이건 뭔가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으로 빼든지 상극을 당하든지 해야 돼요. 관이 스스로 근이 있어서 한 것은 자기가 혼자 정해놓은 규칙일 뿐인 거죠. 그걸 당해서 검증을 받든지 활용을 해서 쓰임을 당하든지 해야 관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은 검증이라는 것이고 활용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왕한 것이 아니다. 그건 혼자서 스스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인이 강인이 따지지 않고 이것은 얼마나 순일하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순일하냐. 설하고씨는 건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건전하고 순일하다라는 의미로 건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금일간이라고 하면은 수가 있어야 되고 토가 있어야죠. 그리고 목이 있어서 상극을 받고 화가 있어서 상극을 당해야죠. 그래서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요. 겨울에 출생한 금일간이다. 그러면은 수가 있어야 되고 토가 있어야죠. 만약에 내가 춘절이나 하절에 태어난 금일간이다 그러면은 목과 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왕절에 태어난 금일간은 금과 토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용법을 일간에다가 맞추고 원령에다가 맞추고, 해자축 원령이면은 금이 오랫동안 흘러야 되니까 수가 있어요. 반듯하게 흘러야 되니까 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가 없으면 수가 넘치거나 흘리거나. 고등학교 때 물을 다 흘려버리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이건 뭐 흘려서 그런 거예요. 치매가 걸린다라고 하는 건 수를 흘리는 거예요. 수가 근이 없고 토가 있으면 흘리는 거죠. 토가 없어야 흘리는 거예요. 흘린다는 거는 수가 근이 없고 토가 없어야 흘리는 거예요. 넘치는 거는 수가 근이 있고 또 토가 너무 많아서 넘치는 거는 교통사고예요. 암이 걸린 사람은 금이 없으니까 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썩는 거죠. 그러면 암이 걸려요. 이렇게 수는 3대 요소예요. 흘리느냐, 넘치느냐, 흐르지 못하고 멈추느냐. 멈추었으니까 암이 걸린 거고, 바이러스 걸린 거고, 수가 토를 넘어갔으니까 오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최고의 교통사고는 채무독주. 토가 없어서 물이 흘리다는 건망증, 치매. 그래서 토가 하나만 있어도 돼요. 미중의 기토는 장마철의 토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담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술토는 항아리에다가 담아 놔야 되는 거예요. 축중의 기토는 저수지 물이니까 얼음에 저장하듯이 말린다는 것도 축이에요. 축중의 기토는
책에다가 담아놓고 기록해놓고, 진중의 무토는 논밭에다가 담아놓는 거죠. 미중의 기토는 다 나누어 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기록이 있으니까 내 기록을 보고 오는 단골들일 거예요. 그래서 미중의 기토가 있으면은 주문 전화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중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았다가 내보내는 것들이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보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틀을 모르고 가면 안 돼요. 인성이 얼마만큼 순일하냐에 따라 갖고 상간폐인이 순일하냐 순일하지 못하냐가 다른 거예요. 상간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교화를 하는 건데, 교화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잖아요. 인성이 상관한테 나쁜 것을 가르쳤을 수도 있고 순한 것을 가르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이 무엇이냐, 식이 무엇이냐. 식을 비겁이나 일건으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불순분자가 섞여 있는 비겁이나 겁재가 식지를 생겼다면 집에 있는 재물을 나쁘게 모은 것일 수 있잖아요. 순수하냐 아니냐. 만약에 경금이 식을 생겼는데 화가 없이 생겼다거나 토가 없는 것으로 채웠다면 금은 쓸만한 것으로 수를 채우지를 않은 거죠. 토가 없으니까 불러온 토로 채운 거잖아요. 토가 없으니까 우물이 끊어진 거잖아요. 오래 못 가는 것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사라고 했더니 수가 식신인데 경금을 생겼는데 토가 없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토가 없으니까 우물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소멸될 부동산을 축적해 놓은 사람과 같은 거죠. 한 치 앞도 구분하지 못하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이 화가 없으면 쓸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하다가 만일만 잔뜩 한 거죠. 금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하다가 그만둔 일만 가득해요. 평생 이루지 못할 일들만 한 거잖아요. 평생 하다가 이루지 못한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가 있으면 일을 끝낼 수가 있어요. 화가 있는데 목이 없으면 그 화는 못 쓰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거냐 못 쓰는 거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화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쓰는 화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는다고 해서 똑같은 밥이 아니죠. 국가에서 주는 밥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앉아서 먹는 밥과 교도소에 앉아서 먹는 밥이 똑같이 국가에서 주는 밥인데, 앉아있는 사람이 다르듯이 쓸만한 사람, 못 쓸만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금은 화가 있어야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다 똑같은 화가 아니라는 거죠. 화는 목이 있어야 완성된다는 것에 대한 가치, 그 가치가 얼마냐, 화가 어떤 화냐, 목이 어떤 목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목도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잖아요. 목화에 가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극목으로 쓰이죠. 춘절에 가면 금이 수생목, 금생수로 쓰여요. 수원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춘절은 여생여 스타일, 여생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명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렇죠?
생존권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생생으로 구성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기, 신, 계, 이건 뭐 다 음으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생생으로 구성되어 있죠. 남생남이라는 거는 뭘까요? 남생남이라는 스타일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경쟁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남자들의 삶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금극목, 화극금, 목생화란 이거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가 화극금, 금극목으로 생겼으면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 남자들처럼 여자들도 비열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 살아야 돼요. 쏟고 속이는 경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싸웠으면 이겨야죠. 이겨야 돼요. 그래서 화는 타올라야 된다. 뭘로? 목생화로 타올라야 된다. 타오르려면 반드시 금극목이라는 벽갑을 해야 된다. 벽갑을 하려면은 금극목 벽갑을 하려면 좋은 도끼로 잘라야 되니까 화극금을 해서 날카롭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경쟁이 심하냐. 그래서 여생여 스타일, 남생남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스타일, 여생여, 성공적 스타일, 남생남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오행의 식은 뭐 성공을 하기보다는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할 우려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인성은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사람이 숨기고 싶은 마음들로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식상에 있고 신분은 관에 있죠. 자기 자신의 행복은 인성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인성은 왕하냐 약하냐가 아니고 탁하냐 순하냐. 이거는 서대승 선생의 병약론이라든가 어떤 그 한남 조십의 일그러짐, 부조화를 봐야 돼요. 인성은. 그렇기 때문에 참 대화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왕세강력이라든가 통구는 일간과 월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월지는 가령 삼합이 아닌데 일간이 삼합이라면 이 사람은 직업적 영향보다는 개인적 영향이 더 커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개인을 보고 간다면은 일간이 삼합이 좋고 월령이 삼합인 사람은 조직을 보고 가는 사람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도 이제 나중에 기업 컨설팅을 할 때 혹은 이 사람이 개인적 삶을 사느냐 조직적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